1지망으로 쓴 학생들보다 2지망, 별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2지망으로 썼던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힘이 없습니다. 학교 어디 배정됐니? 이렇게 얘기하면 창문여고요. 학부형 여러분들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계세요. 2, 3일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학부형께 전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창문여고에 새로 배정된 신입생 여러분들,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을 자녀로 두신 학부형 여러분들. 저는 창문여고 바로 앞에 위치한 근리고등영어과에서 창문여고 용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정승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창문여고 영어 내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새로 창문여고에 배정받은 신입생 그리고 학부형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까다롭다고 유명한 창문여고 내신을 대비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 1, 창문여고 영어 내신 개발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조금 이따 하나하나 예문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주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교과서는 YBM 한상호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한과 두가 정도 들어가고 있고 모의고사가 2회, 한 40지문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단어장이 있죠. 이 정도가 시험 범위. 주변이 워낙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험 범위가 서울 평균으로 봤었을 때 적은 학교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여고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로를 해드리자면 완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시험 범위냐 그 정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의고사 2회 그리고 이제 교과서 한과 두가 그리고 단어장 있는 학교는 10개 정도라고 하면 제 경험상 2개 정도의 학교는 이 정도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문여고의 좀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시험 범위 원문 밖에서 예문이나 어법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법이나 특히 예문 같은 거 출제할 때 어법을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긴 하는데 그 수업을 했을 때 썼던 그 예문이 아니라든지 그리고 단어장 같은 경우도 단어장에 나름의 예문이 있잖아요. 그 예문 말고 그냥 인터넷 사전 같은 데서 아니면 선생님이 만드신 예문 그런 거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 좀 자신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긴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봤자 공부하지 않았었던 문장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학생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따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창문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문법 같은 거를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은 PPT 같은 걸 만들어갖고 프린트도 나눠주시고 열심히 수업을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배점이 굉장히 큰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예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초 실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얘기긴 한데 내신이라고 하면 저 일반적으로 내가 원래 기초 실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좀 약간 역전의 여지가 있고 그래야 이제 내신인 건데 창문여고는 시험 범위가 일단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기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를 한 번 공부하기 자체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시험 범위 딱 한 번 공부했는데 내일 모레 시험이래 이런 식이죠. 내신이라고 하면 좀 여러 번 공부해갖고 내가 거기를 좀 통달한 느낌이 났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건데 기초 실력이 부족하면 시험 범위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다양한 시험 소스 교과서도 나오지 모의고사도 나오지 그리고 단어장도 나오지 그러니까 다양한 시험 소스를 꼼꼼히 공부해야 되는 그 꼼꼼함도 갖춰야 됩니다. 기초 실력과 꼼꼼함을 갖춰야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간단하게 작년 시험지 한번 보시면요. 이게 중간고사인데요. 2021년 6월, 2021년 3월 모의고사 이제 2회분에서 골고루 나오고 있고 교과서 1과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단어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넣겠다고 한 거는 어느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 나오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걸 공부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포인트 3번을 보시면 시험 원문 밖 예문 출제 단어장 있지만 랜덤한 예문 이게 바로 그런 예시들인데요. 작년 중간고사 10번 문제를 보시면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다 수업을 한 내용인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절 다음에 pp나 ing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능동수동 물어보는 문제 물에 추가되었을 때 사는 날카로운 형을 만드는 거니까 물에 추가될 때가 이제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기인 동명사구를 주어로 쓰는 거 단수 동사를 쓰는 건지 그런 거를 학교에서 분명히 그 내용 자체를 배운 건 맞는데 이 예문으로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 내용의 본질을 좀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평소에 다지고 있어야 이렇게 랜덤한 문장이 나왔었을 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예문들이 나왔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중 단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영영풀이를 물어봤는데 tremble, comprise, blur 이런 단어들이 부스터보카에 있는 단어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에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부스터보카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외부 질문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영어가 좀 약간 기본기가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선생님께서 열심히 문법 PPT를 만들어 갖고 프린트로 막 나눠주갖고 수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배점이 굉장히 크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그런 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접화법, 직접화법 문제를 물어봤는데 고등학교에서 잘 안 다루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셨던 그 프린트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 있는 변형 문제 같은 거에서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고등학교 변형 문제에서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문법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 때도 졸지 않고 열심히 힘내서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시험 범위도 많고 시험 범위를 다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문장이 나와가지고 대비가 좀 어려운 창문여고 내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걱정과 불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문여고를 원해서 간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닌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이지망에 썼는데 창문여고가 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좀 불만도 많은 것 같아요. 좀 내신 편한 학교 갔으면 내가 영어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됐었을 텐데 약간 그런 걱정과 불평인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창문여고 배정된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학교들 같은 경우 내신 범위가 너무 적어요. 내신 범위가 너무 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것 자체는 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신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중학교는 고등학교랑 다르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잘 받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범위가 적으면 남들도 똑같이 범위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신 범위가 이렇게 적어버리면 모의고사를 대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모의고사를 잘 보죠? 처음 보는 지문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그 독해력을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 대부분 학교들처럼 모의고사가 아예 안 들어가거나 뭐 4, 5지문이 한 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너무 제한된 텍스트만 많이 읽게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텍스트를 읽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이 덜 길러져요. 선생님, 저는 정시로 대학 갈 게 아니라 수시로 대학 갈 것 같고 모의고사 등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최저 등급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신을 잘 받아갖고 메디컬 학과,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는 메디컬 학과에 붙으면 뭐합니까? 최저 등급 뭐 3합 5 아니면은 뭐 2합 6 뭐 그런 거를 못 맞추는데 그러면 어쨌든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최저 등급 맞추기 가장 꿀인 게 뭐죠? 뭐 1등급은 그렇다 쳐도 2등급을 안전하게 조금만 공부하면 마음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영어 과목입니다. 내신 범위가 너무 적으면 영어 모의고사 내신 대비가 어려워요.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창문여고 여러분들이 배정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창문여고 한 번 시험에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교과서 2지문 그리고 모의고사 한 40지문 이거를 열심히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는 모의고사가 아예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과서 이걸로 모의고사 대비가 될까요? 교과서 2개? 그럼 1년이면 한 8지문 8과 정도 보는 건데 너무 적죠. 그래서 오히려 창문여고 내신을 내가 충실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모의고사 공부는 자연스럽게 2등급은 안정적으로 3학년 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므로 본인 영어 실력에 맞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라고 써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여고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시험 범위 말고도 외부에서 이제 문장 같은 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때 일반적으로 C나 D였다 60, 70점 정도죠. 그 학생들이 갑자기 창문여고에서 1학년부터 1, 2등급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 2등급을 받으려면 전 범위를 되게 꼼꼼하게 여러 번 다독을 해야 되는데 기초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줄 한 줄 읽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번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정도는 뭐 3등급, 4등급에서 내가 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향곡선을 그려야지 이게 이제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외운다는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큼직큼직하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그리고 대의 파악을 잘 해나가면서 전 범위를 일단 한 번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 돌린 다음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2회독, 3회독을 하는 게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학교별로 자료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꼼꼼한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중학교 때부터 내신은 자신 있었다. 영어 내신은 항상 100점에 수렴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잘 오셨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1, 2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순간부터 꾸준히 영어를 매일 공부하기 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제가 만약에 창문여고에 배정된 학생이라면 일단 교과서를 YBM 한 장으로 쓰는 거는 정해진 사실이고
그리고 단어장도 부스터 복화, 1학년이 봤던 부스터 복화가 바뀔 가능성이 크진 않기 때문에 이 단어장을 사서 지금부터 바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내신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빈출 문법 같은 거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공부를 해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주 나오는 그런 큼직큼직한 문법들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야 본격적인 시험 대비에 들어갔었을 때 큰 부담 없이 한번 공부했던 거니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부터, 창문여고에 배정된 그 순간부터 영어를 3년 동안 내가 꾸준히 공부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챙겨줄 꼼꼼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 중요하겠죠. 꼼꼼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 밑에서 좋은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출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학생분들이 알아서 다 다른 공부도 하면서 수행평가도 하면서 챙기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집대성 해줄 수 있는 꼼꼼한 선생님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시험 범위를 나갈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문법은 꼭 나온다,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짚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어야만, 창문여고는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한 3번, 4번을 돌리기는 사실 무리거든요. 그 2번 안에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강사의 실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꼼꼼하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강사 여기 있습니다. 일단 클래스카드로 모든 부스터 복화 단어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클래스카드라는 애플리케이션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동 채점 기능도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언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뭐 부스터 복화 이런 식으로 단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놨고, 그리고 이건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석과 밑에 빈칸 채워넣기, 이런 건 기본적으로 내신을 대비하려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자동 채점이 되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카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최종 몇 점으로 아이가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에 남거든요. 근데 2월 1일 이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2, 3일 동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면 제가 조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요? 요즘 아이들은 전화를 이렇게 안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학부형께 전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 네, 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과제 이제 내일 모레까지 해와야 되는데, 아, 네, 네,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전화드렸거든요. 네, 선생님. 네, 어머님도 집에 혹시 가시면 네, 네네. 전화 왔었다고 이렇게 말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여태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창문여고 영어 내신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도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시험 외적으로, 범위 외적으로도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좋은 강의와 좋은 자료, 그리고 열심히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리어학원 많이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